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상황이 당장 전쟁이 시작될 분위기였다가 또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회담 발표 등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불투명성이 커지면서 세계 증권시장과 코인 등이 폭락하고 금과 미국 채권 등이 오르는 등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대통령들의 날 프레지던트 데이로 전국이 쉬는 연방 공휴일인데 원래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생일 기념일이었지만은 50여 년 전 전체 대통령을 기념하는 날로 확대 개편돼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우크라이나 상황이 참으로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세한 내용은 또 잠시 후에 하메테 특파원이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네. 저는 일단 그 우크라이나 소식이 혼란스럽다는 게 우크라이나에서 매일같이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는데 그게 막 뒤죽박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곧 할 것 같다. 네. 침공 임박 소리 나오다가 또 그 다음 날은 뭐 러시아가 또 철수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접경 지역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가 또 뭐 미국과 러시아가 대화를 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또 그러다가 그것은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다. 뭐 계속 지금 말이 왔다 갔다 뒤집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어디까지를 팩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미국 언론도 지난 주말에 그런 보도를 했잖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이게 뭐 라디오 코리아도 보도해드렸고 모든 언론에서 탑뉴스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를 기자들이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물어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냥 자기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그 미국 국무장관과 러시아 외무부 장관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이 이번 주 회담을 갖기로 했고 또 뭐 오늘 이 푸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다가 이게 또 뭐 러시아 쪽에서는 이것을 좀 부인하는 듯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크라이나 지역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이에요.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 다르고 유럽에서 나오는 얘기 다르고 러시아에서 나오는 얘기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경제가 겪는 피로감, 특히 세계 금융시장의 피로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제에서 특히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투명성입니다.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전형적인 불투명성, 불확실성이 아주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투자자들은 주식이라든가 코인 같은 위험자산 투자를 지금 망설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그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심리가 자극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작은 어떤 소식에도 크게 확대되면서 지금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확실한 상태로 장기화되니까 아무래도 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그러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금이라든가 미국 국채라든가 미국 달러와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으로 이제 돈이 몰리고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세를 보이면서 하락세에 들어갔고 또 코인도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가 되고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이 위험 자산에 대한 그 선호도가 떨어지고 안전 자산으로 계속 돈이 지금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마저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어서 시장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지금
어떻게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이제 곧 3월입니다. 다음 주면 3월인데 예. 3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처음부터 0.5% 포인트를 단번에 올린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불투명성이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국제유가까지 오르고 그나마 국제유가는 다행이었던 게 지난주에 뭐 이란과의 핵협상, 미국의 핵협상이 잘 됐다는 얘기가 나와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지만 100달러까지 넘지는 않았어요. 90달러 선에서 멈췄는데 어찌됐건 8년 만에 지금 국제유가가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러시아가 침공한다면 배럴당 100달러는 뭐 반드시 넘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그것도 0.5%포인트 단행해도 과연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비관적인 그런 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연방준비제도도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연방준비제도도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지금 이상적인 물가는 아시다시피 2%인데 지금 뭐 현재 물가가 7.5%로 나왔죠, 지난달에.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적정하게 생각하는 물가에 지금 3.5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 국제유가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배럴당 100달러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93달러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 정도로 국제유가가 오르게 되면 뭐 가솔린 가격 뭐 엊그저께 뭐 기름 넣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제 5달러예요. 5달러.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성과가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온 게 참 그나마 천만다행이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그 보도가 안 나왔다면 그런 어떤 소식이 안 나왔다면 벌써 국제유가는 100달러 넘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나마 그게 막아준 셈인데 아무튼 이렇게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여전히 대단히 높은 그런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게 이게 또 걱정스럽잖아요.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아마 이제 3월에 대대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연방준비제도 마음이 상당히 좀 무거울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입니다. 다음 달 곧바로 0.5%포인트를 올리는 강한 금리 인상에 나설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그렇지만 국제유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0.5%를 단번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과연 물가를 잡을 수 있겠는가? 뭐 단번에 잡히진 않아도 잡힐 수 있는 어떤 그런 변곡점을 그런 하든가. 어떤 시작점, 시금석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좀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제 그런 예측이고요. 국제유가가 이렇게 높으면 가솔린 가격은 계속 높게 형성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 다니는데도 가솔린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강하고 이제 빠르게 하게 되면 뭐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축이 되는데 돈은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잖아요. 소비는 위축이 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여전히 높은데 소비가 이제 되지 않는 이런 상황. 그럼 결국 경기 침체로 간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최악의 상황이 오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관련 기사만 올라가면 뭐 클릭수가 엄청나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집중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모든 경제적인 그런 그 부분들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당히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투명하니까 그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 상황이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 얘기는 빨리 전쟁 날 거면 전쟁이 이미 난다고 생각하고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나고 이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시장에서 볼 때는 불확실한 것보단 전쟁 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난다고 예상했고 예상대로 전쟁이 나면 전쟁은 결국 끝날 거잖아요. 언젠가는. 그러면 그게 시장 입장에서 훨씬 나은 상황이죠. 근데 지금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이게 시장 입장에서는 최악인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지금 시장에서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아, 빨리 전쟁 나라. 전쟁 난다 말만 하고 이렇게 나지는 않고 괜히 뭐 바이든 대통령 입만 열면 뭐 침공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게 최악이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 시장 분위기를 최악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전쟁 터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인데 과연 이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떻게 될런지 참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쟁가 나지 말아야죠. 네. 자, 오늘은 프레지던트 데이입니다. 연방 공휴일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프레지던트 데이 말 그대로 대통령들의 날입니다. 프레지던츠 정확히 얘기해서 프레지던츠입니다. S가 붙습니다. S가 붙었어요. 네. 프레지던트가 아닙니다. 프레지던츠 데이입니다. 그래서 S가 붙는 대통령들의 날입니다. 대통령의 날이 아니라 대통령들의 날인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기념하는 날 연방 공휴일 매년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프레지던츠 데이로 기념하기로 약속을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헐러데이, 내셔널 헐러데이로 우리가 기념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있죠. 근데 원래는 조지 워싱턴의 날 아니었어요? 예, 맞죠. 그렇습니다. 프레지던트 데이가 애당초에는 조지 워싱턴 데이였습니다. 뭐 조지 워싱턴은 다들 아시잖아요. 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그래서 미국의 국부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 데이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의 삶, 조지 워싱턴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조지 워싱턴 데이 조지 워싱턴의 생일이 2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21일이죠. 네. 내일인데 조지 워싱턴 생일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조지 워싱턴 데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조지 워싱턴 탄생기념일, 탄생기념일이죠. 그걸 미국에서 이제 할러데이로 연방 공휴일로 해왔는데 이게 이제 프레지던트 데이의 그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기념일이 대통령들의 날로 바뀐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리차드 닉슨 대통령 때 바뀌었습니다. 1971년 프레지던트 데이로 변경했어요. 지금 2022년이니까 50년이 넘었죠. 네, 51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그것도 특정인의 탄생 기념일을 이렇게 그 내셔널 할러데이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대통령을 그 축하해 주는 게 좀 더 의미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그 북한에 보면 뭐 김일성 탄생 기념일, 김정일 탄생 기념일 이런 게 있는데 아무리 뭐 공이 있다 그래도 조지 워싱턴 탄생 기념일을 우리가 새긴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좀 이상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어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사회가 그만큼 업그레이드 되면서 당연히 이거는 바뀌게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조지 워싱턴 탄생 기념일이 있다고 그러면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그거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탄생일도 2월 12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조지 워싱턴이 2월 22일이었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링컨이 2월 12일이었고 네. 그래서 중간에 또 한 번 두 사람을 함께 또 네. 이렇게 기념하는 네. 그런 프레지던트 데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대통령 다 하자. 그리고 이 뭐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기독교적인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특정인의 탄생 기념이라면 분명히 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누구를 탄생 기념일까지 한다는 거.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없앴을 것으로 이걸 이제 프레지던트 데이로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아무튼 좀 그래요.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가 무슨 김일성 탄생 기념일하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일단 어감상. 근데 조지 워싱턴 탄생 기념일도 좀 하여튼 특정인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건 그건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미국이 이렇게 그 대통령들의 날을 기념하는 건 그만큼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날로 삼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국은 뭐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항상 전임 대통령들이 뭐 감옥에 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참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찌됐건 대통령들의 기념일을 만들어서 기념하는 모습은 참 인상적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도 요즘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논란의 대상이죠. 지금도 보면 뭐 요즘은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뉴스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어찌됐건 보면 요즘도 계속 뭔가 트럼프 대통령을 좀 이 법적인 어떤 좀
책임을 지우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미국에서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또 이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또 관심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참 프레지던트 데이가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네요. 옛날에는 그래도 프레지던트 대통령 그러면 참 존경하는 마음들이 누구든지 누가 대통령이 되건 어느 정도 그런 건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대통령 그러면은 글쎄 뭐 대통령 제대로 뭐 역할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을까? 그런 대통령이 돼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좀 들고요. 네. 한국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퇴임을 하고 나면은 다 제대 가고 다 이렇게 안 좋은데 왜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할까? 참 알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